안녕하세요. 틈틈이어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입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티커 UMC, 이 기업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보내주신 UMC 관련 자료들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다 훑어봤습니다.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전문부터 시작해서요.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담은 애널리스트 리포트들, 그리고 관련 업계 뉴스까지. 네, 자료가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이걸 다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딱 하나의 질문이 남더라고요. 매출이 늘었다는데 주가는 왜 폭락한 거지?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UMC가 처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료에 나온 그대로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잖아요. 위에서는 반도체 제왕 TSMC가 최첨단 기술로 그냥 압도하고 있고, 아래에서는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 등에 업고 무서운 가격 공세로 밀고 들어오고 있고요. 네, 위아래로 압박이 상당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UMC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 그러니까 불 케이스죠.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는 베어 케이스, 이 양쪽의 핵심 논리를 한번 탈탈 털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 움직임의 진짜 의미가 뭔지, UMC가 정말 저평가된 기회인지, 아니면 서서히 가라앉는 배인지 그 실체를 파악해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궁금해하셨을 실적 발표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숫자만 보면 진짜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2025년 4분기 매출이 대만 달러로 6,018억, 전분기보다 4.5%나 늘었잖아요. 연간 매출도 2.3% 성장했고요. 네, 헤드라인 숫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UMC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22나노, 28나노 공정 매출 비중이 36%까지 올라왔고, 22나노 하나만 딱 놓고 보면 매출이 전분기 대비 31%나 급증했어요. 역대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슨 왕 사장이 2026년은 또 다른 성장의 해가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 거고요. 여기까지 보면 분명 좋은 소식인데, 네, 그게 바로 이번 실적 발표의 함정입니다. 헤드라인 매출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엔진에 경고등이 여러 개 켜진 셈이죠. 시장은 바로 그 경고등을 본 겁니다. 경고등요? 매출이 늘었는데 왜 주가가 11%나 급락했냐고요? 답은 단 하나, 수익성 때문입니다. 4분기 순이익이 전분기보다 32.9%나 급감했어요. 매출은 4.5% 늘었는데 이익은 33% 가까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33%요? 와, 매출 증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일회성 충격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표 중 하나가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인데요. 이게 2024년에 32.6%였는데 2025년엔 29%로 뚝 떨어졌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거대한 고정비가 들어가는 장치 산업이라 마진율 1%포인트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 1분기 예상치는 더 낮은 20% 후반대를 제시했어요. 시장은 이걸 마진 붕괴가 이제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거라는 일종의 예고편을 본 거군요. 자료에 있던 흥미로운 뉴스 하나가 딱 떠오르네요. UMC가 작년 10월에 부품 공급사들한테 2026년부터 납품 단가 15%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기사요. 처음엔 그냥 힘 있는 기업의 갑질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힘의 과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외부에서 가격 압박이 들어오니까 내부에서라도 비용을 쥐어짜서 어떻게든 마진 붕괴를 막아보려는 필사적인 시도인 거죠. 이건 UMC가 처한 경쟁 환경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모든 문제는 경쟁에서 시작된다는 거네요. 말씀하신 그 샌드위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죠. 위아래로 압박받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선 위쪽,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 경쟁을 보면 이건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AI 칩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TSMC는 이제 3나노, 2나노 얘기하고 있는데 UMC는 거기에 명함도 못 내밀죠. 이쪽 전선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UMC 경영진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UMC는 최첨단 공정 경쟁에 뛰어들 자본도 기술도 없어요. 진짜 문제는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국 업체들입니다. SMIC나 화홍반도체 같은 기업들이요. 중국. 이들의 무서운 점은 단순히 가격만 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품질도 이제는 무시 못할 쓸만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웬만한 반도체는 이제 중국 파운드리를 써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예전에 그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는 거군요. 가격도 싼데 품질까지 괜찮아지면 UMC 입장에서는 정말 답이 없겠는데요. 고객사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UMC의 진짜 경쟁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자, 모트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UMC가 중국 업체들과의 출혈 경쟁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단순히 228 나노 공정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핵심은 보내주신 자료에도 여러 번 언급된 특수 공정 스페셜티 테크놀로지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특수 공정이요? BCD, NVM, RFSY 이런 어려운 이름들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왜 이게 해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BCD는 전력 반도체에 특화된 공정이고요. RFSOI는 스마트폰 통신칩 같은 고주파 칩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이런 칩들은 한번 특정 파운드리의 특수 공정을 사용해서 설계를 마치면 다른 회자 공정으로 바꾸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 그래요? 네. 칩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안정성을 또 검증받아야 하거든요. 이걸 이제 전환 비용이 높다고 표현하는데 이 높은 전환 비용이 고객들을 UMC에 묶어두는 강력한 자물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국 업체들이 아무리 가격을 후려쳐도 기존 고객들이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죠. 아하. 한번 발을 들이면 빼기 어려운 뭐랄까 개미지옥 같은 거네요. 그럼 이 특수 공정이라는 해자만 믿고 버티는 게 UMC의 전략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좀 불안해 보이는데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UMC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인텔과의 12나노 공정 협력입니다. 이건 정말 영리한 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인텔과의 협력. 이거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런데 UMC는 14나노 이상 성숙 공정 전문 아니었나요? 갑자기 12나노라니요? 그게 핵심입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서 새 공장을 짓는 대신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인텔의 기존 공장을 활용해서 12나노 기술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UMC는 공정 개발 노하우를 제공하고 인텔은 공장을 제공하는 거죠. 아, 서로 윈윈이네요. 네. UMC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 없이 성숙 공정 전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기술 포트폴리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른바 자산 경량화 에셋 라이트 전략의 정수죠. 와, 남의 공장으로 자기 사업을 하는 거네요. 정말 똑똑한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리스크는 없나요? 예를 들면 뭐 인텔이 제대로 못 만들어준다거나? 당연히 리스크가 있죠. 최근 몇 년간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력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과연 UMC의 설계대로 칩을 잘 생산해 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양산 목표 시점도 2027년으로 아직 한참 남았고요. 이건 미래를 위한 보험이지 당장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카드는 싱가포르에 짓고 있는 새 공장, 펩12i입니다. 이건 단순한 생산 능력 확대를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하려는 고객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포석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아, 대화 내용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가 대만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대만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요. UMC가 싱가포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 우리에게 맡기면 대말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칩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고객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TSMC가 아닌 UMC를 선택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현재의 위기를 방어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도약과 보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림이 점점 명확해지네요. 실적 발표 자료에서 경영진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미래 성장 동력 이야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겠군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랑 실리콘 포토닉스. 용어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 이게 기존 기술이랑 비교해서 뭐가 다른 건지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장 돈도 못 버는 이야기 같은데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시장이 그래서 돈은 언제 버는데?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은 계속해서 미래 비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칩들을 단층 주택처럼 평평하게 2D로 늘어놓았다면 이제는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3D로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아, 2D에서 3D로. 네,
칩들을 더 촘촘하게 연결해서 데이터 이동 속도를 높이고 전력 소모는 줄이는, 한마디로 칩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기술이죠.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파트처럼 쌓아 올린다.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실리콘 포토닉스는 뭔가요? 이건 더 생소한데요? 실리콘 포토닉스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기존 반도체가 전자를 이용해 전기 신호로 데이터를 처리했다면 이건 광자, 즉 빛을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구리선 대신 광섬유로 칩 내부와 칩 사이를 연결하는 거죠.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요? 맞습니다. 빛은 전기보다 훨씬 빠르고 에너지 손실도 적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처럼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곳에서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UMC는 2026년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 칩 설계를 20건 이상 완료하고 2027년부터는 두 기술 모두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7년. 결국 다 미래 이야기네요. 당장 내년, 내후년이 문제인데 말이죠. 이런 UMC의 청사진을 보고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신 리포트들을 보니 의견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리던데요. 네, 한 기업을 두고 이렇게까지 전망이 엇갈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먼저 다수 의견인 비관론부터 보죠. 시티그룹이나 BNP 파리바 같은 대부분의 투자은행은 목표 주가를 현재보다 한참 낮은 7에서 8달러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매도나 비중 축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와, 거의 반토막 수준이네요. 이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마진 붕괴가 현실화됐고 중국과의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미래 기술, 그게 돈이 들지 어떻게 믿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숫자가 나빠지고 있으니 일단 팔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냉정하네요.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지금 당장 돈 버는 걸 보여달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UBS는 아주 파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목표 주가를 대만 달러 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건 현재 주가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모두가 노라고 할 때 혼자 예스를 외친 거죠. 도대체 무슨 근거로요? 혼자만 아는 무슨 비밀 정보라도 있는 걸까요? UBS의 논리는 시장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아주 흥미로운 발상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TSMC의 낙수 효과를 주장합니다. TSMC가 AI10 같은 최첨단 공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 동안 그들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성숙 공정의 고객 주문들이 자연스럽게 2등인 UMC로 넘어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 주문 이전 오더 시프트 효과. 네. 둘째, 중국 리스크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의 증설이 계속될 것 같지만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때문에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무한정 가격을 낮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완화되면서 UMC의 가격 협상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놓았어요. 와, TSMC가 너무 잘 나가는 게 오히려 UMC에게 기회가 되고 중국의 위협도 결국엔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네요.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심지어 UBS는 2026년에 UMC의 평균 판매 단가 ASP가 4% 상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가격 하락과 마진 붕괴를 걱정할 때 정반대의 미래를 그린 겁니다. 결국 UMC에 대한 투자는 어떤 스토리를 믿느냐의 싸움이 된 거죠. 대다수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현실의 위기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UBS가 제시하는 역발상의 기회를 믿을 것인가?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UMC가 마주한 딜레마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네요. 한쪽에는 역사적 평균보다 낮은 주가 수준, 꽤 매력적인 배당, 그리고 인텔과의 협력이나 어드밴스드 패키징 같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명확한 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들이죠. 네,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무서운 속도의 수익성 악화, 끝이 보이지 않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 그리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 최소 1, 2년은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하락은 이 두 힘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비관론적으로 무게추가 확 쏠린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경영진은 2026년을 성장의 해라고 말하지만 시장은 생존의 해가 될지도 모른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투자는 UMC의 미래 기술이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베팅을 넘어서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UMC의 현재 핵심 사업이 이 혹독한 마진 붕괴의 겨울을 버텨낼 체력이 과연 있는가? 인텔과의 협력도 실리콘 포토닉스도 모두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을 벌어주어야 할 현재의 사업이 무너진다면 미래는 그저 신기루에 불과하겠죠? 아, 이것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종의 턴어라운드 스토리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그 미래가 올 때까지 현재의 사업이 버텨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UMC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것 같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은 UMC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